단언컨대 이 사건은 적어도 국민의 뇌리 속에 이정표가 될 만한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PVT와 소속사 어트랙티 간의 법률상 분쟁, 여러분이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가장 먼저 답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요, 이 부분인데요. 이 분은 아티스트의 법률상 대리인이 대형 로펌이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계약서의 하자를 찾아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대형 로펌이 잘합니다. 잘하는 거 맞는데요, 너무 쫄 필요도 없어요. 증거보다 위에 있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증거를 봐야 되는데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증거를 봤을 때 만약 계약서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명백하다면 이미 전 국민이 그 계약서의 하자를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편이 대형 로펌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계약서상 하자가 존재했다면 불공정 계약을 반드시 주장했을 것이고 그 하자는 상당히 심플하게 대중에게 공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계약서를 본 적이 없잖아요. 이거는 그 계약서상 하자가 현재까지 원래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물론 계약서상 하자가 소송 중간에 주장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편은 대형 로펌이잖아요. 만약 그렇게 명백하고 심플하게 확인할 수 있는, 24시간 안에 찾아낼 수 있는 하자가 존재했다면 계약서 내용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건 현재까지 발견된 하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이었다, 계약서상 하자가 존재했다. 이거는 채무불이행보다 선제하는 가장 첫 번째 쟁점이고요, 가장 명백하고 심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쟁점이에요. 만약 그게 존재했다면 지금 하는 것처럼 채무불이행을 구구절절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선빵 날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티스트 쪽에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인터파크에서 받았던 투자금들이 대표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PVT에게 그 투자와 관련된 정산 자료들이 제공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요, 이 인터파크에서 투자된 80억 원 또는 90억 원이라고도 하는데, 그 금액은 전 대표를 믿고 인터파크에서 투자된 금액이었고, 또한 이 PVT가 애초에 결성되기도 전인 20년도 정도에 투자가 된 금액이라고 해요. 물론 아티스트 측은 정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언제? 자기와 관련된 비용일 때. 지금 인터파크에서 투자된 그 금액들은 이 정산 자료에 들어갈 금액이 전혀 아니죠. 아티스트들에게 투자된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회사에 투자된 금액을 이 아티스트 측이 정산 자료를 요구할 권한은 없고요. 마치 그런 거죠. 회사 직원이 우리 회사에 투자된 금액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궁금해하는 것과 같아요. 주주라면은 그런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이 주주로서의 권한으로서 자금들이 제대로 이용이 됐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있습니다. 지금 PVT는 어떤 직원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PVT가 정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직접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 자체를 어떤 신뢰관계의 훼손, 이런 귀책 사유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아직까지는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주장들이 다 뭔가요? 이 채무불이행, 귀책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거든요. 아까 말했던 계약서상 쟁점이 가장 큰 쟁점이라면 그 두 번째 쟁점으로서 채무불이행, 귀책 사유를 주장하는 건데요. 이런 귀책 사유들은 사실 여러 가지 구구절절히 모아가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된 자료 외에 다른 주장들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배임죄, 그걸로 고소할 수 있다거나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다거나 어떤 귀책 사유로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정상금에 대해서 횡령이 있었다? 아주 중대한 신뢰관계 훼손 행위이기 때문에 계약 해제를 주장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이슈에 관련돼서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말 만에 하나 정말 인터파크의 그 투자 자금이 이용되고 어떤 횡령이 있었다, 배임이 있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명백한 투자 사기죠. 그러나 아직까지 인터파크 측에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소 고발한 건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티스트 측이 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지금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위약금을 가장 적게 줄 수 있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것이다 라는 제가 추측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런 추측을 하니까 아직까지 어떤 위약금이 소송화가 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이 신청이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만 했을 뿐인데 왜 벌써 위약금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되는지 이해를 좀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소송에서 전형적인 레퍼토리를 말씀드리면요, 전형적으로 이 가처분 신청의 뒤에는 본안 소송이 따라옵니다. 본안 소송. 당연하게도 이 가처분 신청에서는 계약이 불공정했는가 아니면 채무 불이행이 있었는가를 주로 따져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거나 기각되거나 하는데, 만약에 이 신청이 인용이 돼서 이 전속효력 계약이 정지가 돼버리고 소속사가 패소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버리게 되면은 이 본안 소송에서는 소속사는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냐? 채무 불이행이 있었고 귀책 사유가 있었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가처분 신청에서 인정이 된 꼴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소속사 측에서는 반드시 이 가처분 신청에서는 승소를 하셔야 다음 본안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애초에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본안 소송이 이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불리한 상태에서 소송을 끌고 가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가처분 신청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떤 선전포고와 같다라고 했는데요, 선전포고이자 현재 기습 공격을 하는 그런 것과 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본안 소송까지 끌고 갔을 때 쟁점은 아까 두 가지에서 한 가지가 더 늘어나요. 계약이 불공정해서 무효인가 아니면 귀책 사유, 채무 불이행이 있었는가, 여기서 또 하나가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드디어 이 위약금이 얼마로 할 것인가가 나오는데, 소속사가 소송을 잘 끌고 갔다면은, 근데 여기까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다면은 그 다음은 소속사 측에서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아티스트를 이 계약에 계속 묶어놓을 것인지, 계약에 계속 묶어놓고 어떤 활동을 계속하게 해서 그걸로 인해서 매출을 일으킬 것인지, 투자금을 회수할 것인지. 두 번째는 1년의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행위 자체를 이 아티스트 측의 귀책 사유인 채무 불이행이죠. 이것을 채무 불이행으로 구성을 해서 단순 변심에 의한 위약금 청구를 할 것인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레퍼토리고요. 또 한 번 여기서 전형적인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 정도가 됐다면 이 소속사 측에서도 마음이 많이 상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이 아티스트들과 계속 같이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더 이상 매출을 일으키는 것도 힘들다고 판단을 한다면은 위약금으로 구성을 해서 위약금 청구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좀 전형화된 레퍼토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소송을 제기한 측은 이런 소송까지 몇 수 앞을 보고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경우일 수 있다, 이런 소송을 머릿속에 염두에 좀 두고 소송을 좀 제기를 좀 했겠죠. 사실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결론만 좀 시원하게 말해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이 이상 어떻게 더 시원하게 말씀을 드립니까?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제 의견을 다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빌보드에 올려놨다는 엄청난 대단한 성공을 이룩한 이 소속사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귀책 사유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 이런 것을 넘어서는 진짜 정산이 제대로 안 되고 어떤 횡령이 있었고 배임이 있었고 그런 정도를 모아서 채무불이행으로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될 텐데, 현재까지 보이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다. 소속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100이면 100, 모든 것에서 다 100%를 아티스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는 좀 힘들어요. 100이면은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한 가지 좀 미세한 부분 가지고 어떤 채무 불이행이다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좀 힘들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됐잖아요. 만약 아티스트가 정말 이 계약 관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계산해 봤을 때 내가 위약금을 주고 나가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는 경제적인 판단을 했다면은 그런 계산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됐잖아요. 이건 정말 이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에 어떤 이정표가 될 만한 사건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아티스트와 소속사가 갑과 을만의 관계는 아니다. 그리고 이 소송의 끝에는 설령 이 아티스트 측에 좀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약속한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액수보다만 좀 밑으로 위약금을 지급한 정도로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면, 그러면 어떻든 경제적인 이익이 될 것이다 라는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여전한 좀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